대한민국 정치는 파탄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 파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난폭한 거대 야당은 혼미한 대통령을 쉬지 않고 밀어붙인 끝에 그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는데 국정을 맡길만 하다는 믿음을 국민한테 주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 정치 이제 끝내야.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오늘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를 연장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건 헌법에 정해진 겁니다.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하위 법률로 마음대로 늘리겠다. 그러고도 국정을 맡겨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난폭한 짓 좀 그만하세요.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진정 위기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사법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70년 동안 저는 그래도 사법부는 믿자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판사에 따라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 그건 이미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판사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 소속이고 누구하고 치는지 먼저 따져봐야 된다면 그건 이미 선진국가가 아니라 야만국가입니다. 온 국민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대한민국이 고작 이것인지 사법부에 계신 여러분 맹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맹성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가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38년이 흘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87년까지 39년 동안 헌법을 8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헌법의 평균 수명이 5년 못했거든요. 이번 헌법만 지금 수명이 38년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갔어요. 그냥 오래됐으니까 바꾸자는 것뿐만 아닙니다.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4명이 감옥에 가고 2명은 아들이 감옥 가고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참담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3명이 탄핵돼서 2명이 파면됐습니다. 그런 일 안 당한 사람이 딱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뿐인데 그분도 퇴임 이후에 꼭 편안했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치욕이 예정된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 경험이 풍부하시고 민주적으로 잘 훈련된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들마저도 자식이 죄를 짓는 것까지는 막지를 못했어요. 왜? 권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은 민주적으로 훈련된 분이라 그런 걸 피하셨지만 그놈의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들을 놔두지 않은 거지요. 자, 민주적으로 훈련되신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들도 이렇게 불행을 겪었는데 민주적이지 않은 사람 또는 덕성이 온화하지 않은 사람, 위험한 사람, 불안한 사람 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은 필연으로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국가의 불행이 되고 국민의 불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하자는데 한 분이 반대하고 있어요. 아마도 혹시 대선에 지장을 줄까? 아니면 권력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 둘 중에 하나거나 둘 중에 둘 다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불행, 국가도 불행, 국민도 불행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 위기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례 없이 많이 분열돼서 심리적인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세계 10위권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기 극복, 둘째는 정치 개혁, 셋째는 사회 통합입니다. 이 3가지를 위해서 저는 저에게 남은 보잘것없는 모든 것 다 쏟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어느 한 세력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 호소드립니다. 이 3가지의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만을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또는 뺏기지 않기 위한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지들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연대를 제의했다고 현역 국회의원이 말씀하다가 금방 수정했대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정치권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활용하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되면 마구 짓밟고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짓밟는 이런 못된 정치 이전 끝냅시다. 첫째는 위기 극복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당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눈앞에 떨어진 불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최대의 수출 시장 미국으로부터 관세 25% 인상을 요구받았으면 이것만큼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비록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정부지만 그래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빨리 잘 마무리해서 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초보 어부는 파도를 두려워하지만 노련한 어부는 안개를 무서워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경제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자는데 그 협상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그런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혹시라도 잠재 경쟁자가 점수 따서 자기들 대선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렇게 회방 놓는 겁니까? 그런 못난 정치 끝내주세요. 이 관세 협상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대 국가의 관계를 빨리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진정 위기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사법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70년 동안 저는 그래도 사법부는 믿자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판사에 따라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 그건 이미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판사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 소속이고 누구하고 치는지 먼저 따져봐야 된다면 그건 이미 선진국가가 아니라 야만국가입니다. 온 국민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대한민국이 고작 이것인지 사법부에 계신 여러분 맹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맹성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가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오늘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를 연장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건 헌법에 정해진 겁니다.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하위 법률로 마음대로 늘리겠다. 그러고도 국정을 맡겨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난폭한 짓 좀 그만하세요. 제가 우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